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현장을 찾아가는 EBS 연중기획 폭력 없는 학교입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요, 청소년 문제를 스포츠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도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스포츠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했을 때와 새벽 2시까지 운영할 때를 비교해 봤더니만 새벽 2시까지 운영할 때 청소년 범죄율이 무려 30%나 더 낮아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친구와 친구 키로 캠프입니다. 함께 보시죠. 의사소통을 잘하자! 저마다의 목표를 자전거에 달고 79명의 아이들이 뭉쳤다. 아이들은 다 안다. 우리의 목표가 왜 79km인지, 우리의 인원이 왜 79명인지,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엄숙한 명령. 한계를 극복한다. 도전, 도전, 또 도전. 네, 친구와 친구 키로 캠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초대했습니다. 먼저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서명득 청소년 지도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서정민 청소년 지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강촌까지 완주를 한 자랑스러운 서울 여의도중학교 3학년 김동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도움 말씀을 주시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네, 어떤 단체인가요? 네,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영등포 구청에서 설립하고 청소년 전문 법인인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 사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청소년 시설 중에서 도심권 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적이고 자유롭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예.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문화의 집의 역할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또 다른 문화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가족문화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더불어 발달장애 청소년 대안학교, 사람사랑 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전거 캠프도 그중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서정민 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자전거 종주 캠프의 이름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와 친구 키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말해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네. 79km를 완주하자 좀 라는 뜻인데요. 79km. 그걸 이제 네. 친구 키로로 한 거예요? 네네, 아, 네네네. 어감상. 예. 그래서 자전거 종주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안전만큼이나 총 거리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완주하였을 때 어떤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미리 사전 답사를 통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한계점을 저희가 생각했고 적당한 게 80에서 한 9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또 단어를 친구라고 맞추기 위해서도 저희가 79km로 정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79km 어렵지만 친구와 함께 이겨내자. 아하. 친구와 함께 완주하자라는 의미로 좀 정하게 됐습니다. 예. 친구와 79km. 이거 뭐 아주 먼 거리인데요. 네. 함께 달린다고 해서 친구와 친구 키로 캠프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씀인데 보통 이런 극기 체험은 얼핏 제 선입견인지 모르지만은 남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고 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김동주 양이 오늘 대표로 나온 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도전하게 됐어요? 저와 5살 때부터 친구였던 고등학생 언니가 있는데요. 네. 그 언니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학교폭력 예방 자전거 종주 캠프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평소에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어허. 그래서 탄 지도 오래되고 예. 또 학교폭력 예방 캠프라고 하니까 강의 듣고 지루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딱딱할 것 같고. 네, 예. 그럴 것 같아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네. 엄마께서 가서 좀 이렇게 끈기를 인내심도 기르고 네. 끈기력도 기르고 그러라고 와라. 예. 적극. 적극 추천을 하셔서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예.
갔다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캠프를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 예상 외로 제가 갔다 왔던 캠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제일 재밌었군요. 차차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정재현 교수님이 극기 체험 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 이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극기라는 원래 어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가 학생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자기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극기복례라는 네. 표현을 썼었는데요. 스스로를 이겨낸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기 통제는 타인에 의해서 자기 행동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목표에 따라서 스스로 강화하기도 하고 행동을 또 벌 주기도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자기 통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극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캠프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무조건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극기 캠프에서 무조건 힘들거나 어려운 일만 시킨다고 해서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극기 캠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통제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같이 연결돼 있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북한 강변을 아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달려본다. 상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친구와 친구 키로 캠프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출근 시간 무렵 한강변. 자전거를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있다. 줄지어 선 자전거의 모습이 주인을 찾고 있는 듯 머리를 빠끔히 내밀고 있다. 79km의 자전거 종주는 친구와 친구 키로 캠프의 도전 목표다. 아침 9시, 수온조는 벌써 30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럴수록 장비 점검은 필수. 앉았을 때 발 뒤꿈치가 들밀면 돼요. 앉아보자. 단장해서 앉아보자. 이제부터 고난을 함께할 아이들. 눈빛으로 진한 동지애를 나눈다. 이것 좀 잡아줘. 몸 좀 풀어. 몸 좀 풀어. 도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감에 찬 아이들.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바람을 가져본다.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완주를 해서 체력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점검은 필수. 청소년 지도사는 물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다. 이미 사전 답사는 철저하게 끝냈다. 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일단 마지막까지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건데, 한 명도 낙오 없이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건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야! 비장함마저 감도는 아이들. 패기 넘치는 도전에 시민들도 힘찬 응원을 보낸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서 작년에 국토종주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완주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진짜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해서 학교 폭력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드디어 친구와 친구 키로 출발! 파이팅! 파이팅! 아이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도전은 언제나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법. 갈 길은 먼데 작은 사고가 생겼다. 의욕에 비해 서툰 자전거 실력이 문제였다. 다리를 삐끗한 것 같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발목이요. 먼저 하고 싶었는데. 여기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해봐. 몸 아픈 거 네가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어. 네가 하기 싫은 게 아니잖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 점심 먹고 아이는 속상함에 결국 눈물을 보인다. 친구들과 함께한 도전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봐봐. 괜찮지? 밥 일단 먹어. 밥 일단 먹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자.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첫 번째 지점에 도착한 아이들. 야, 빨리 와. 여기 물 먹어, 빨리.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다. 밥맛도 꿀맛이다.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요. 스트레스라 다리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좀 낫겠는데? 다시 시작이다.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고통은 커져간다. 장렬하는 태양도 숨 막힐 듯한 더위도 더욱 거세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 친구들이다. 기다려주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고 신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 때 그러면서 왔죠. 치수장 쪽에 있니? 한강 바로가 붙어있어, 치수장이. 알겠어? 선발대와 후발대의 간격은 벌어지고 돌발 상황이 곳곳에서 속출한다. 난관이 있으면 문제 해결 방법도 있는 법. 바이크가 터졌어요. 더운 날씨, 부족한 체력,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부상자와 탈락자들. 괜찮아. 여기까지 해도 충분했어. 지금까지 고생했어? 울지 말고 고생했어. 거의 다 온 건데 지금서야 그만두니까 아쉽긴 하죠. 근데 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친구들을 뒤로 하고 다시 페달을 밟는 아이들. 출발한 지 11시간째 남은 아이들 역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물을 지금 좀 담아두세요. 이제 강촌까지 물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 갈 거니까 마지막 5km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껏 고생했는데 조금만 달리면 목표 지점이다. 절대 포기할 순 없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아이들.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난관을 뚫고 성공이란 커다란 성취감을 맛보고 있을 것이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아이들을 감싼다. 처음에야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달렸겠지만 앞에 있는 친구들 뭐 다치면은 그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79km 달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을 테고 또 그 친구들이 자부심이나 자존감도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주에서 뿌듯하고요. 포기했으면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친구와 친구키로 완주를 축하합니다. 야, 아침에 출발했는데 워낙 먼 거리죠. 날이 저물었네요. 지난 8월이 또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올해. 김동주 양도 완주했죠? 네.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예, 그때 느낌 한번 얘기해 준다면은. 저희가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쯤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10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학교에서 넷볼이라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도그룹에 소속해서 갔는데요. 네. 완주 지점에 도착하니까 선생님들이 박수 쳐주시고 또 제 뒤에 오는 친구들도 제가 박수 쳐주고 네. 이러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또 제가 같이 갔던 언니들, 제가 같이 간 언니가 예. 원래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같이 가줘서 고맙고 또 옆에서 계속 같이 가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뿌듯했어요. 함께 달려주고 또 리드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그랬겠죠. 예. 캠프가 참 다양하게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관련된 것들, 과학, 또 리더십 개발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서명도 선생님,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렇게 자전거 종주 캠프로 방향을 잡아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아마 거의 모두가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희 기관에서도 매년 다른 테마를 가지고 아이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에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인접한 한강변을 이용해서 저희 매년 청소년 가족이죠.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함께 자전거 캠프를 진행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 그 캠프에 대한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었고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는 청소년 아이들로만 해서 자전거를 테마를 가지고 한번 캠프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도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전거 종주에 대한 인식도 점점 그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어찌 보면 자전거라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레포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요즘 아이들이 전에 비해서 좀 나약하다는 소리도 많고 뭐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만 하거나 SNS 통해서 아이들하고만 놀이를 하지 밖에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또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조금 위험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자전거 종주 캠프가 뭐 분명 힘은 들 겁니다. 힘은 들 텐데 아이들이 부족해진 인내심도 함양하고 자기 도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종주 캠프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제 이유는 납득이 이제 되는데 그래도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름 방학을 뭐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워낙 정말 더워서 이게 봄,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종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어떤 뭐 사고의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완전히 내리기까지는 또 고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참가 신청서를 그 안에 아이들의 각오와 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꼭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자신은 없는데 친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강한 의지를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이번 캠프를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이제 안전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요소 군데군데에서 또 이제 쉬어가면서 말이죠. 네,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서정민 선생님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함께 이제 달리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뭐 정말 남다른 또 뭐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감회. 이게 정말 그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79명을 대상으로 네 팀을 나눠서 자전거 종주를 출발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진짜 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하면서 신나게 가기 시작했는데 좀 지난 8월에 좀 덥고 습했잖아요. 그럼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20, 30km가 지났을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그 그룹이 유지가 안 돼서 다시 팀을 재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타는 친구들은 선두로 가고 좀 처지는 친구들이 중간,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후미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완주까지 쭉 함께 했는데요. 사실 좀 캠프 특성상 자전거 전문가나 자전거 협회에서 인솔을 하였으면 저희 선생님들은 더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저희가 인솔을 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사전 답사로 미리 100km 이상을 가보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준비도 다른 캠프보다 훨씬 많이 했고요. 진짜 그 이유가 저희가 이번만큼은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지도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완주의 기쁨을 좀 한번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참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서로 아낀 물을 나눠가면서 서로 파이팅 해가면서 달렸고 결국 마지막에 다 같이 완주를 해냈을 때 정말 좀 말로 표현 못할 그런 좀 울컥하고 눈물 나지 않았어요? 좀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네. 또 다리도 많이 튼튼해지셨겠습니다. 미리 이게 시뮬레이션 겸 또 다녀오시기도 하곤 했으니까. 김동주 양은 79km를 달려감에 있어서 언제 좀 힘들었어요? 가장 많이 어려웠어요? 오후 5시쯤에요. 이제 지치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오후 5시면 배도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힘들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힘들어서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도 중간중간에 많이 주시고 물도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또 제가 같이 간 언니가요. 그 언니가 저는 운동을 평소에 조금 많이 하는데 언니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조금 늦춰지면 저도 좀 늦게 달리고 언니가 좀 빨라지면 저도 좀 빨리 달리고 그래서 페이스가 좀 일정하지 않아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하다 보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정말 애 많이 썼고요.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이 자전거 종주 캠프를 뭐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의 그 성취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맛볼 수 없는 그런 성취감, 또 자존감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정재현 교수님, 이 성취감과 자존감, 이것들이 비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또 어떤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는 정도의 유능감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이제 어릴 때부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그 매슬로우가 욕구 체계론에서 높은 고차원적인 그 욕구로서 자아 존중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 생존이나 안전 이런 욕구들이 충족된 이후에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어릴 때부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지만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고요. 반면에 실패하는 경험들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겨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성취하는 작지만 하나하나 성취하는 이 경험을 해감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 비디오에도 나왔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라도 네.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줌으로써 실패의 느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어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또 이 그렇습니다. 힘을 주변에서 줄 수 있는 거고요. 서정민 선생님, 그 참가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79명이었어요? 선생님 포함해서 총 포함해서. 79명. 근데 아까 보니까 어느 남학생은 정말 눈물까지 지을 정도로 이제 발이 아파서.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완주를 하진 못했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좀 모두가 완주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네. 좀 평소에 좀 운동량이 좀 부족했는지 좀 몸 상태에 이상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 친구가 3명 있었어요. 예. 그 포기한 친구들도 너무 완주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속상해서 완주 못한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와서 자기 캠프에서 처음 만나서 이름도 모르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네. 또 완주하지 못한 친구들도 나 하나 못하면 어때? 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중간에 아이들 식사를 아이들이 챙겨준다던가 미리 숙소를 뭐 정리하다던가 좀 완주를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을 그 친구들은 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한 거군요. 네네. 예. 그 참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누가 이렇게 살짝 툭 쳐도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말하기도 귀찮아지고 하는데 친구들은 김동주 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사귀게 됐어요? 그 자전거를 탈 때는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니까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완주를 하고 숙소에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먼저 와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이 캠프에서 갔을 때 숙소에서 처음 만났는데 막 짜증난다, 힘들다, 막 물 어디 있냐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자전거 타면서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금세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다, 물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캠프 가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했어요. 이미 또 친해졌군요.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가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사귈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네요. 예. 네, 선생님.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뭐 목마르니까 이름을 몰라도 진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면 말을 해야 되고 또 뭐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말을 하면서 서로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아이들이 좀 소통하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참가자 중에 그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뭐 좀 사연이 있는 그 그룹이었나요? 네, 이번 캠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스터를 제작해서 저희 영등포 관내의 20곳의 중고등학교로 일단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 영남중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그 광고를 보시고 네.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신데 학교 내에서 공부방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선생님께서 공부방 아이들과 꼭 이 캠프에 한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시고 예. 또 아이들도 솔선수범해서 독려를 해주셔서 그 중에서 10명의 친구들이 이번 캠프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는 저희 캠프에서 자원지도자로 어허. 참여를 해주셔서 아이들하고 예. 직접 자전거도 타고 네. 모든 프로그램에서 또 열성적인 또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일선 학교 선생님이 또 방학 기간에 아이들하고 이런 캠프 프로그램에서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와닿는 말씀입니다. 김동주 양은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권하셔서 너 좀 끈기, 인내 좀 기르고 와라 그랬었다는데 그래도 내심 부모님의 입장은 더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내색은 안 했더라도 2박 3일간의 그 기간을 잘 지내고 이제 완주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겨주시던가요? 부모님께서 그 완주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네. 또 엄마가 그 일을 하셔서 직업을 갖고 계시죠? 네, 네. 직업을 갖고 계셔서 네. 그 소통할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엄마도 바쁘시니까. 네, 예.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근육통 푸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 마사지도 해주시고 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과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뭐 요즘 청소년들이 뭐 이 포기도 빠르고 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뭐 시도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극기 체험 캠프가 상당히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극기 체험이 특히 좀 꼭 필요한 어떤 뭐 청소년들의 뭐 유형이 있을까요? 뭐 누구에게나 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극기 캠프를 통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 통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청소년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통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런 이제 극기 캠프에 참여해서 스스로 어려운 목표를 좀 달성해가는 과정,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돕고 협동하면서 자기의 또 역할, 존재감에 대해서 또 인식하고 긍정적인 이런 자아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함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전거 종주 후에 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한 아침.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학교에서는 선배들이랑도 그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 그냥 말하고 걸을 수 있으니까 좋죠. 안 나오잖아. 자전거 같이 타고 많이 오니까 같이 고생하니까 더 뭔가 공감되는 것도 있고 의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구곡 폭포를 찾은 아이들.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를 보니 피로와 긴장도 함께 날아가는 듯하다. 물론 추억을 남기는 것도 빼놓을 순 없다. 계곡으로 다급히 들어가는 아이들. 깜짝 미션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저희 팀 미션은 구곡폭포 근처 계곡에 발을 담그고 굿바이 학교 폭력을 외치는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계곡물만큼이나 시원하게 미션 성공! 완전 시원해요. 캠프의 마지막 밤,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저희는 지금
롤링페이퍼 비슷한 거를 쓰고 있어요. 그 소감이나 재밌었던 거 막 적고 있어요. 79km. 한나절을 함께 달린 아이들은 말로 못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글로 전해본다. 힐링 페스티벌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마다 뭐 친친 스토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준비했고 또 학폭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유롭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미션. 학교 폭력을 주제로 모둠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다. 종순의 모둠이 준비한 것은 전학 온 아이에게 가해지는 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다. 당한 것처럼. 아이들은 서로 말리고 싶은 상황인데 속마음은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쉽게 나서지 못한 아이들. 실제로 한 번쯤 겪었을 만한 경험은 아닐까. 드디어 모둠 발표 시간. 서로가 머리를 짜내서 만든 대본. 학교 폭력을 다룬 연극팀과 개사를 해 노래를 부르는 팀도 등장했다. 공연 준비는 학생 스스로가 맡았다. 준비한 학교 폭력 내용에 대해 생각해본 아이들. 아름다운 세상을 불러준 왕따를 당한 애가 있으면 나도 왕따 될까봐 무서워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될 것 같아. 아이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 폭력까지. 이해와 소통을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은 아닐까.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모두가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에 대한 배움터가 아닐런지. 네. 야, 자전거 종주도 뭐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 후에 펼쳐진 또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채롭고 모두들 매우 기뻐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함께 또 걷기도 하고, 어울리면서 또 뭐 장기자랑도 하고 말이죠. 김동주 학생은 아까 장기자랑 보니까 잠깐 노래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우리 조는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팀이 1등을 했어요. 우와, 이야, 기뻤겠습니다. 네, 우리 팀에서 끼가 있는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타를 잘 치는 친구도 있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어떻게 개사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제목이 뭐였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예, 예.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한 소절이라도 어떻게 개사를 했는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이, 왜 그러세요? 끝부분만 조금 부를게요. 예.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학교 폭력 예방. 와. 학교 폭력 예방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잘하게 불렀군요. 요즘 그 이 탁성 허스키 보이스가 대세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낭낭한 목소리보다는. 예. 이 이제 캠프의 목적을 학교 폭력 예방으로 그 애초에 잡으신 어떤 이유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 캠프를 기획하고 목적을 만드는 것은 저희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나 캠프를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그 목적이 아주 단순할 수가 있어요. 집으로부터 합법적으로 2박 3일간의 외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유를 집에서 떠나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캠프를 좋아하는 겁니다. 캠프 첫 기획 단계에서는 자전거 종주만 기획했지 솔직히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 일반 캠프 활동 속에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들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법을 알게 될 텐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캠프의 충분한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자전거 종주를 통해서 단순히 완주를 목표로 하거나 단순한 어울림이 아닌 그 안에서 더욱 의미를 좀 찾고자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는 안타깝게도 학교하면 연관되는 검색어가 학교 폭력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현실의 문제를 그 문제의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프 안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갖게 되었습니다. 예.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제 힐링 워킹 또 보니까 모든 활동 발표 진행하셨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뭐 얻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네, 청소년 지도사로 좀 활동을 하고 저도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접하면서 예.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거의 모두가 문제의 주체인 청소년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과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이번 캠프에서 다룬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생각도 알고 아이들이 있고요. 당연히 알고 예. 있더라고요. 저희들 자전거 종주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또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또 스스로가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네. 저희 지도자들이 동행은 했지만 뭐 전체 진행과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참견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이랬을 때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는 더 확장이 되는 것을 예. 또 확인을 했고요. 적어도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하도록 하자고 했던 이번 캠프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좀 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참 교수님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개입, 뭐 간섭, 통제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렇다고 또 뭐 방임 이건 아닌 것 같고 적정선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죠. 네. 예. 청소년기에 이제 자기 주도적인 역량 또 자기 통제력이나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특히 이제 어른들이 지나치게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이제 반항심이 더 커져서 이 고무공처럼 너무 세게 누르면 튀어버리는 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무조건 방임식으로 놔두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이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한데 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긍정적인 이런 피드백이나 지원, 이런 조력을 받게 되면 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더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특히 어린 시절과는 달리 부모의 그 적극적인 통제나 개입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해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원해주고 조력해주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성공했을 때 격려와 칭찬 또 실패했을 때도 또 같이 지원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구와 친구 키로 캠프에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었잖아요. 김동주 양. 네. 뭐 이전에 물론 뭐 학교에서 또 친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며. 네. 그러나 또 뭐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공부는 혼자 해야 한다면서 네.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권고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학원을 안 다니는데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외에 친구들을 사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가면서 학교 외에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예. 또 그 친구들이랑 정보 공유도 하고 또 학교 친구들이랑은 못했던 말들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뭐 저 자신도 이게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지금 이제 평생 뭐 동지, 친구 둘도 없는 이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흐뭇한 미소가 떠올려지고 주로 만나면 아나운서긴 하지만 서로 막 욕하는 관계. 예.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욕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 산중기 때 정말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그 시절에 좀 보편적인 어떤 인간 관계의 기본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뭐 예전부터 친구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고사성어나 이런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는 이제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통제와 그 영향력 아래 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네. 친구에 의존하는 이런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지만 청소년기에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친구들하고 또 나쁜 쪽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오랜 경험이 지난 후에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이제 문제 행동이 너무 강화되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넘치는 이런 에너지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좋은 목표를 향해서 친구 관계를 통한 이런 같은 공동체 활동 이런 걸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나쁜 친구 사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앞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기획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 또 뭐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 기획 중에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학교사랑 캠페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에 따라 저희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인 실용음악 교육과 그 음반 제작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로 교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잖아요. 네. 학교를 상징하는 것에는 교가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의 모든 학교에 교가는 약간 행진곡 스타일의 약간은 예스럽기까지 한 요즘 세대 청소년들하고 정서와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음악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교가를 학생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로 리메이크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교가는 그냥 두고 음악 전문가를 통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편곡 작업을 하고 각 학교의 재학생들이 목소리를 직접 녹음이 되는 음원 제작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선 영등포 관내에 있는 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새로운 교가를 또 한번 갖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전국 어느 학교라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음악 경연대회처럼 교가제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거 흥미롭네요. 새로운 교가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또 청소년들의 애착심도 생겨나고 애교심 생기겠죠. 나아가서는 또 학교 폭력이 예방이 되는 그런 밝은 학교를 만들어줄 것을 좀 예상을 하고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 청소년들이 뭐 학교 안팎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또 스포츠 활동에 이렇게 매진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 아무래도 선진 외국은 이미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튼, 브라이튼 칼리지, 맨체스터 칼리지 이런 이제 고등학교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학교들은 교육 과정 자체에서도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클럽 활동들을 굉장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독일,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그 스포츠 활동을 하기는 거의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시간에 이런 스포츠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고요. 실제로 이런 활동보다는 또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또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기관이나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이런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또 클럽 활동,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 비교과적인 이런 그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노력들이 아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 선진 사례에서 보면 이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대부분 이 어른들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재능 기부나 봉사 활동들, 지역사회의 같은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친구와 친구 키로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자전거 종주 캠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함께 참 땀 흘리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넘어 우리를 배우게 한 값진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들 글쎄요, 쉽게 요즘 아이들 너무 나약하다, 인내심 없다, 예전 같지 않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꼭 맞는 말은 또 아닌 듯한 게 아주 대견스러운 청소년들의 모습을 봤고요. 체력, 인내심, 또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러한 좋은 캠프 앞으로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연중교회 폭력 없는 학교 순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